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영농 창업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생산을 넘어서 가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농업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농업이 이제 4.0 그리고 스마트 생산 기술 이런 상태까지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농업은 사실 이제 전통 농업의 그 1단계, 에이지 1이라고 하죠. 트레디셔널 전통 농업. 이것은 노동 집약적이고 인력과 충력, 가축의 힘에 의존하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에이지 2 해가지고 기계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때 와서 트랙터와 이양기가 도입이 되었죠. 자, 이제 정밀농업, 이제 요즘 수준까지 올라왔죠. 정밀농업은 이제 센서, 자동화, 그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런 것까지가 이제 정밀농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스마트 농업으로 이제 갈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AG4 이렇게 되면 이제 초연결, 지능화, IoT, AI, 로봇, 융합, 데이터 기반 자율 생산 이 모든 것을 스마트 농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스마트 농업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지금 많은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기후 위기가 있죠.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과 재배 적지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죠. 인구 구조의 변화도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농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전쟁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식량 안보도 함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산성을 최저화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팜 역시 기술적으로 성숙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편리성을 증진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원격 제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창문을 개폐하거나 영양분 공급을 해주거나 해서 현장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정도를 우리는 스마트팜 1세대라고 합니다. 2세대는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세대와 3세대의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2세대는 데이터 기반 정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가 수집한 생육 환경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축적을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작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세대에 가면요. 우리는 지금 지속 가능성을 논해야 하고 자동화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세대에 들어서면은 AI 그리고 무인 자동화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AI와 자동화를 알아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그 구조를 알아야 되고 로봇을 활용해서 파종, 수확 등 전 과정의 무인화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줘야 합니다. 자, 시설원의 스마트팜 여기에 그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하고 가시게요. 이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차단된 공간에서 생육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어하는 이 변수는요,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 그리고 광 환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연중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혹시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CO2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CO2가 식물에 제공되는 것은 마치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노지 스마트팜은 어떤 식으로 또 이게 스마트팜화 될 것인가? 이것은 데이터를 입은 토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통제 불가능한 노지의 자연 환경에서도 ICT 기술을 접목해서 정밀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육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육 모니터링은 요즘 그 드론이나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황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관수는 토양 수분 센서나 연동된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만 관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것이 둘 다 희한하게 알리움이네요. 속명이. 이게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수직 농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소의 제약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겠죠. 도심의 건물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다단식 선반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일 하단에 보면은 도심 내 생산 소비가 가능한 푸드 마일리지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소비가 되는 곳에서 생산을 해서 그곳에서 바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법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직 농장을 하는 곳을 농업 현장으로 봐줘야 하는 건지, 그러게 되면은 농지로 봐줘야 하는 건지,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농업 전기가 들어가고 농업 용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이런 수직 농장을 장려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요, 기술적으로는 가운데 보시면은 인공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여기에 양액 재배 시스템과 그리고 이것을 완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이게 공장과 같은 그런 공간이라면은 그러면은 이런 뭐 3단, 4단 정도가 아니라 뭐 많게는 뭐 10단, 10단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한 단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단이 되면은 이게 1000평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그 공간 그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축산도 이 스마트팜이 가능합니다. 정밀 축산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시전 라이브스톡 파밍이라고 해서 정밀 축산,
가축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서 개체별 정밀 관리 수행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팜은 동물 복지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들이 있냐면요. 자동 급이 시스템이 첫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는 착유 로봇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지금도 기계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정밀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질병 예찰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환경 관리가 이게 또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축산에 암모니아, 온습도, 자동 조절로 이게 폐사율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것들을 자동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생산의 핵심 자산인 빅데이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빅데이터에 푹 빠져 사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분석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수준의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그 농부의 경험이나 그 그래서 관행에 의해서 이것을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환경 데이터나 생육 데이터, 경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IoT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관관계를 분석해 줄 수가 있고요. 상관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 인과관계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을 해요.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비용 절감 그리고 솔루션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피지컬 AI가 지금 가능해야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인공지능, 농업의 인공지능은 진단을 넘어서 이제 예측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진단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예측, 이것은 이제 모델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이제는 예측으로 가야 합니다. 프레딕션. 자, 컴퓨터 비전은 시각적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해충 이미지 진단을 해주거나 또는 성장 그 크는 것까지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죠. 병해충 이미지 진단은 입의 변색이나 반점을 AI가 분석을 해서 병명이나 방제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생육 표현형 분석도 가능한데요. 작물의 크기, 색상 등을 수치화해서 성장이라든지 상태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예측 분석은요, predictive analysis 오른쪽 이것은 그 수학적 예측을 할 수 있고 가격 예측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수학량 예측은 기상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미래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상 데이터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가격 예측은 시장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의 출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로봇과 드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무인 농업의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는 자율주행 트랙터와 이양기인데요.
아주 고급 정밀한 GPS와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24시간 무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차 범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이게 줄여가지고 정밀 주행을 해가지고 중복이라든지 작업 방지를 하고 자재의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지에서 하는 거고요.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수학 로봇이라든지 방제 드론이 이게 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수학 로봇은 딥러닝으로 과실의 위치와 속도를 인식해서 손상 없이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 드론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정밀하게 약재를 살포해서 방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농약 중독 사고를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뿌려주니까는 정말 방제 효율이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요. 이것을 Climate Smart Agriculture, CSA라고 하네요. 급변하는 기후 조건 속에서 농업 생산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resilience, 이것을 확보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내재성 모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물 관리가 더 최적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재성 모델에는 앞으로 강풍, 폭설 등의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가 올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응한 스마트팜을 설계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형 온실을 운영을 해줘야 되고 물 관리에 있어서는 더 정밀하게 더 최소화시켜서 물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다 좋은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그 비용을 농가들이 그 투자를 농가들이 다 해줘야 할까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생태계 확장의 조건으로 모두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표준화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다른 통신 규격과 데이터 포맷으로 인해서 호환성이 부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재의 그 표준화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로 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나라가 해줘야 되겠죠. 다양한 기술의 그 기업의 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유지 보수 편의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농업 트렌드는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설 원예가 있고 그리고 정밀 농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설 원예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클러스터링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드밸리라고 해가지고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근데 나라가 이게 작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클러스터를 진짜로 해버려요. 네덜란드에 가보면은 그 회사 얼마나 전략을 하냐면은 회사가 있으면 어 그냥 집이 회사인 경우들도 참 많아요. 뭐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노지에 정밀 농업을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노지 농업 중심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지금 존 디어, 몬산토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미국이 이제 넓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그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눈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기를 좀 많이 따라가고 있죠. 자, 생산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 스마트 농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요. 농업의 그 본질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동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관리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 그리고 진입 장벽의 완화, 지속 가능성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삶의 질에 있어서는요. 육체 노동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여가 시간 확보를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데이터 기반 매뉴얼화 되어 가지고 청년이나 신규 농업인의 진입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요. 환경 부하를 줄이고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농 창업론 이제 첫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